임대주택과 복지자원은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영상에서 내게 맞는 주거를 찾고 싶다면 쓸모있는 주거복지 상담소 기억해주세요.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쓸모있는 주거복지 상담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는 좀 답답했는데 라방을 진행하고 나서는 조금 후련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직접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먼 길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 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자세하고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그간 2개월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이 상담소 첫 번째 영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저와 만남 내담자분은요, 젊으신 남성분이셨습니다. 저는 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땡땡구의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고 보증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월세는 125만원씩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자녀분이 1명 있으시고요. 저희 둘째도 14개월이라 삶의 무게감에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현재 자영업 중이신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에 수급 신청하셔서 선정되셨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월세의 거의 절반 정도 받고 있어서 125만원의 부담이 좀 덜어진 상태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8월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별님께서는 첫 번째로 당장 주택 이전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가 궁금하셨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우선 박수! 수급자 선정되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수급권이라고 부르죠. 권, 권리의 영역이에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우리는 이 나라에서 세금을 살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자동차를 타도 그렇죠. 그 예산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권리고, 그것을 받기 때문에 수급권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에 소극적이라서 복지 권리 의식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권리입니다. 뭐라고요? 권리? 권리? 권리!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응원해드렸습니다. 네, 별님께서는 수급자시죠. 신혼부부시고 게다가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만 확보된다면 거의 모든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8월에 퇴거 요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 기간 안에 입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거든요. 따라서 임대주택을 준비하실 때는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별님의 조건에서는 내년에는 임대주택에 당첨되시고 빠르면 입주까지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 이어오시느라 목돈이 좀 부족하셨어요. 보증금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게다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은행의 대출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세요. 이렇게 보증금이 많이 부족하시면 전세 임대주택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전세금의 5%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현재는 올해 임대주택 예산이 5조 6천억 원에서 무려 5조가 깎여서 하반기에는 공고가 나오긴 좀 어려울 거예요. 내년을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20년 동안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불안정해요.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집을 알아봐야 되니까. 또한 민간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재계약할 때 올릴 수가 있어서 주거비도 불안정하죠. 따라서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 그리고 이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월세를 대폭 줄이고 안정적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시면 좋겠다고 안내해 드렸어요.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수급이 유지되신다면 1순위시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 기반을 다시 다지시면서 경제적인 기반도 함께 다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약저축에 대한 안내도 드렸습니다. 매입임대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년만 돼도 만점인 3점을 가점으로 받을 수 있고, 재개발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은 5년이 넘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인 입주 플랜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것과 월 2만원씩만 납부해도 임대주택 청약은 괜찮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별님은 수급자시고요. 신혼부부의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이 부족한 상황으로, 첫 번째, 보증금 부담이 적은 전세임대주택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 그래서 입주하시는 것. 두 번째는 목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거나 모을 계획이 서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 신청하시라는 것. 이때는 신용도에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도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꼭 갖고 계셔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도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또 신혼부부이시기 때문에, 또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민간 분양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비과세로 10만원짜리를 10년 정도 넣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별님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 기한에 맞춰 메일로 보내주세요. 한 분 한 분 전화드려 약속 잡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가능한 분의 하나요. 영상으로 각색해서 더 많은 사례를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주택과 복지자원은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영상에서 내게 맞는 주거를 찾고 싶으시다면 쓸모있는 주거복지 상담소에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